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 그래가지고요. 승계 집행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명도 관련해서 꽤나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사자끼리 싸우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 인도를 지연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바뀐다거나 뭐 바꿔 넣는다거나 일부러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죠. 소송 도중에도 생기고 또 소송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생기고 이렇게 시간을 끌려는 약간 버티기 전략들이 많아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해가지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18조에 따라서 확정 판결은 당사자 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해서 뭐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확정 판결이 당사자 이외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까지 이제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재판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인데 점유증 금지 가처분을 해놓게 되면은 당사자 항정효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다 승계 집행문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유증 금지 가처분을 해둔 이후에 승계인 이런 사람들은 또 승계 집행문을 통해서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따라서 이 기판력을 확장해서 기판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항에는 이제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 승계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기판력을 미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판력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소한 당사자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기왕에 받은 열심히 재판해서 1년, 2년 끌어서 판결받은 판결이 무력화가 되죠. 그 다음에 승소 당사자의 지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넘겨받은 점유자, 승계인이죠. 그 사람 상대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판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두게 되죠. 자, 그러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 된다면 또 기판력이 미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승계 집행문 발급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하다가 판결이 마쳤는데 판결 마친 이후에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 바뀐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채권자의 승계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채권자의 승계인이 나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아니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명도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 채무자, 임차인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승계집행문의 제도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승계인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 주인이, 승계의 전 주인이 원고든 비고든 승소자든 패소자든 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든 이거 가리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약간 민사소송법상의 논쟁인데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하고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사람하고 이게 약간의 이제 법리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당연히 승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설상 이제 이론이 없는데,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학설상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학설상.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은 것이냐, 아니면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소송물에 관한 논쟁인데요. 소송물이냐 계쟁물이냐, 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법을 전공하지 않고 또 법률 실무가가 아니면은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조금 이런 사건을 접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소송물이구나, 이런 경우가 계쟁물이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외울 건 외우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소유권 확인 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내가 소유권자야라고 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 하면은 소유권 자체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인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아서 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행 판결이죠. 했는데 그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그 보증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재판 이후에. 그러면 그 채권의 양수인, 보증금 반환, 이행 판결의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그대로 인수받은 사람, 이거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 사건에서 세입자가 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상 어떻게 됩니까? 주택을 또는 상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넘겨받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면책적 양수라고 하다,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뀐 소유자가 면책적으로 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채무를 인수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기존 주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책되는 이런 구조로 보거든요. 그런 구조에서의 인수인라고 하면 바뀐 집주인은 이제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증금 반환 판결을 기존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한테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그
보증금 반환 관계를 난 저 사람한테 안 받고 이 사람한테 받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집주인한테 받을래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별도 판결 없이 기존의 임대인 상대로 기존의 집주인 상대로 판결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바로 당신이지 않냐라고 해서 별도 판결 없이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죠? 자, 대법원 2016년 판결인데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라고 했는데, 자,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골프장 운영자인 소의 회사, 이 골프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골프장 주인이 뭐 경매를 통해서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종전 그 운영회사, 소유자인 운영회사를 상대로 기존 그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뒀어요. 그죠? 확정 판결을 받아뒀는데 그 피고가 아니야, 원고군요, 원고가 이 사건 원고가 그 골프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지금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도록 이렇게 법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지금 회원들,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은 회원들이 나중에 바뀐 골프장 주인에 대해서, 원고죠. 원고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네가 이게 입회금 반환 확정 판결이 있는데,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 확정 이후에 너가 넘겨받았으니까 너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별도 판결 받을 필요 없이 승계 집행문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려 그러면 이 세입자가 죄송합니다. 이제 회원들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행문을 부여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위해서, 승계 집행문을 위해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서. 승계 집행문 부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자 이제 이 바뀐 골프장 운영사가 이의를 한 겁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바뀐 골프장 운영업체, 피고는 집행문을 이제 부여 신청한 그 회원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심하고 대법원이 결론이 달랐습니다. 자, 원심은 원고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뀐 골프장 회사가 주장이 맞다. 왜냐하면 승계 집행은 안 된다. 승계 집행이 안 돼.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 아니다. 왜냐? 그 바뀐 골프장 업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는 것은 해석상으로 볼 때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 인수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승계 집행문이 발부되고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려면 면책적 채무 인수인 관계가 돼야지 그게 승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성격상 이 입회금 반환 채무 인수란 것은 원심이 볼 때는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잘못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른 입회금 반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중첩적이 아니라 면책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자세한 논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자체가 이름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군요. 거기에 27조에서 그 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권리 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다시 말하면 면책적인 채무 인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31조에 따른 승계인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게 변론종교의 승계인이 돼서 그 승계집행법 발급을 하려면 이런 채무인수 관계에서는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 하는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돼야만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계집행법 발급이 되는 거고요. 중첩적이 되게 되면은 지금 승계집행법 발급을 허용을 안 하거든요. 변론종교의 승계인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자, 2010년도 대법원 2010년도 이것도 역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가 되겠네, 그죠? 자, 관리회사가요,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문제입니다. 못 받은 관리비가 있어가지고 당초 그 구분 소유자인 소의 1에 대해서 관리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한 집행이 안 되는 사이에 그 구분 건물 소유권이 소의 2를 거쳐, 처음에 소의 1이었는데요. 그래서 소의 1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소의 2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 대해서 넘어갔습니다. 신청인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려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입장에서는,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 판결은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승계집행문 발급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발부가 됐어요. 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니까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대방 그 최종적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의 1에서 소의 2, 그 다음에 신청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이의를 한,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아까 보시면은 이게 중첩적 채무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판례상으로 볼 때, 해석상으로 볼 때, 법리상으로 볼 때 이거는 중첩적 채무인수입니다. 중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죠. 관리비를 이제 소의 1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의 1이 그걸 안 물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서 보면은 소의 이제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관리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관리비에 대한 승계,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낙찰받았는데 관리비가 공용 관리비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승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낙찰을 저렴하게 받은,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오픈 상가 이런 데는 감정가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는 유찰이 돼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건이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상당 부분 그게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공실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낙찰 받을 때 관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 승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받고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이게 3천만 원 관리비가 도대체 3천만 원이 밀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꾀를 부려가지고 낙찰 받은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감정가가 뭐 4천이었는데 유찰되다가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게 샀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어치 관리비를 승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부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냥.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제 관리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왜냐? 이런 관리비의 승계 의무, 바뀐 사람도 관리비를 승계해야 되는, 구분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공용관리비 부분에서는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승계 의무는 면책적 승계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다. 중첩적 승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낙찰을 받은 사람과 넘겨받은 사람이 중첩적으로, 쉽게 말하면 연대해서,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넘겼다고 그래서 그 관리비 채무에서 면제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 관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승계집행문 발급이 안 된다 그랬죠. 변론종교로의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봐서 승계집행문 발급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처음에 발부한 집행관이 잘못 발부해 준 거죠. 승계집행문 발급을 잘못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심 판결은 취소돼야 된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취소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판단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인데요. 이거는 승계집행문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승계집행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소송.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이, 요 조모 씨입니다. 조모 씨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원고가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조모 씨가 임대인인데, 조모 씨가 그 뒤에 소유권을 넘기고, 또는 경매당했다고 치고요. 지금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매로 넘겼든 경매로 넘겼든 간에 넘겨가지고 피고가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피고가. 자, 그러자 원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 상대로, 야, 내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그냥 승계집행문 발급받아서 진행을 할래라고 해서 승계집행문을 발급해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집행법원이 발급을 안 해줬습니다. 승계집행문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집행문 부여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또 기각이 됐네요. 청구 기각. 2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 이렇게 됐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자 그러면 이게 원래 조모 씨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조모 씨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승계의 의미가 중첩적이냐 면책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판례는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봅니다. 봤어요 이미. 그런데 이 이제 원심 1심은 잘못 판단한 거죠.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승계의 성격이 면책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계집행문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계집행문 발급을 안 해준 집행관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1심에서 이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깨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죠. 주문을 보시면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2심 판결입니다, 지금.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조모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에 관해서 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은 조모 씨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 피고는 지금 조모 씨한테 부동산을 매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아까 그런 논리로 어쨌든 지금 보증금 반환 채무는
면책적 인수기 때문에, 면책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승계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소속물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뭐 그런 부분을 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 이랬어요. 계쟁물. 이게 한번 봅시다. 소속물 자체가 아니라 이제 계쟁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쟁물 소유권이 변론전구 의뢰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 적격, 즉 당사자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용어가 참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를 좀 보시면 될 텐데, 건물 명도 판결을 했습니다. 건물 명도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 건물 명도 판결의 소속물은 건물 명도 청구권이거든요. 그죠? 건물 명도 청구권. 그런데 그러면 건물은 뭐냐? 계쟁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명도 재판의 소속물은 건물 명도 청구권이고, 건물은 뭐냐라고 하면은 계쟁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건물 명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건물주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의 점유를 넘겨받아, 세입자라든지 무단 점유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점유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은 계쟁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계쟁물.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판결,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철거 판결이 이제 승소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뒤에 바뀌었거나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에 의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라는 것은 소속물은, 그 경우에 소속물은 건물 철거 청구권이 되는 거거든요. 건물 철거 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소속물이 되는데, 거기에서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건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쟁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은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뭐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 아까 사례하고 대입해서 비교해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 등기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한 경우인데요.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 등기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한 경우, 요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소속물이 되죠.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피고한테 말소 등기 판결이 패소한 피고한테서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쟁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계쟁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 승계의 경우를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건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 이론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이론, 그 다음에 신이론 이래가지고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구이론은 청구의 실체법상 성격을 승계인인지 여부 판단에 참작을 하고 있는데, 소속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의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운다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실무상에서 진행이 되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법상에 다시 한번 보시면
소송물인 청구가 대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냐 요 결론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판례에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를 보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 91년도 점포 명도 사건입니다. 점포에 대한 기존 점유자인 원모 씨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가 원모 씨가 원모 씨를 상대로 해서 야 저기 명도해줘라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모 씨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점유를 넘겨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피고가 기판력이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모 씨에 대한 명도 판결이 채권적 청구에 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재판의 변론 종결 후에 점포 점유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소유자로서 저기 임차인 상대로 해가지고 명도 소송을 할 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내가 소유권에 기해서 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임대차 기간이 다 종료됐다든지 또는 차임이 연체됐다든지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 명도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기존에 이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 원모 씨 상대로 청구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물권적 청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판결이 나고 그 변론 종결 후에 다른 사람이 피고가 점유를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기판력에 미치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좀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2003년도 대법원 2003년도 판결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인데 자, 요거는 이제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했어요. 내가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게 말소돼야 된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에 순차적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이 맞춰졌는데, 그죠? 다 이제 판결에 따라서 집행이 다 됐는데 이 말소된 등기 명의자, 재판에 진 사람입니다. 명의자가 현재 등기 명의자, 그러니까 만약 A가 B 상대로 말소송을 해가지고 그 명의가 A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A가 다시 C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C는 D한테 다시 근저당을 해주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 사건은 재판에서 말소송에서 진 B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해서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상대로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해줘. 이런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A하고 B 사이에는 재판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A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C 상대로 확정된 후에 어떤 소송을 벌리는 것이 이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그 소송 자체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송물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된다. 누가? C가. 그죠? C가. 그래서 이거는 기판력이 저촉되기 때문에 B가 C를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이런 거는 기판력이 저촉되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사례를 들어드리는데요. 1980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요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야, 나한테 명의신탁 해줬는데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이런 판결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래서 A가 B 상대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 등기 판결이 확정됐는데 변론 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지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는 한 것은 그 청구 자체가 채권적 성격이잖아요. 명의신탁 해지란 것은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해제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가 B 상대로 뭐 그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B에서 C로 만약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이 C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기판력이 안 미치는. 왜냐하면 변론 종결유의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대법원 판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인데요.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매매계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은 사람. 그러니까 A가 B 상대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 해줘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 B가 상대방인 B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C 넘겨받은 C가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A하고 B 사이의 청구가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잖아요. 소송물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C 상대로는 C한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이로는 이 실체법상의 성격,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승계인 판단에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